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을까요? 네, 너무 추웠습니다. 한파주의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나가실 때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길 바라고요. 자,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만 미국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찾았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PB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그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서비스업 경기 호조와 그다음에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엇갈리면서 이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네. 되겠죠. 기다리면서 투자자분들도 좀 관망세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봤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으로 시장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토픽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이 부진했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나비 효과. 여기에 원자재 리밸런싱 시즌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주 후반에 나올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간밤에 고용 지표들이 또 발표됐었죠. 이게 약간 뭐 프리뷰의 느낌인 것 같기도 네, 했는데 맞아요. 관련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네. ADP 민간 고용은 결국에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낮게 나왔는데 그렇죠. 이전치보다는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4만 1,000건을 기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용이 너무 뜨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었던 게 바로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인데요. 1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이 구인 건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부 내용이나 다른 경제 지표와 함께 보면 오히려 경제는 탄탄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해고는 줄고 이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을 위해서 그만두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결국에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서비스업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수가 방향을 잡지 못했던 흐름을 주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나오는 이제 네, 고용 그렇죠.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지난번 고용 보고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좀 엉망이었던. 뭐 신뢰도 문제도 네, 맞습니다.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허리케인 이슈도 있었고 또 보잉의 파업 같은 이슈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노이즈가 다 제거된 실제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일부 이제 페드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이 조금 확인이 되어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용이 이제 너무 뜨거워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라는 실망감을 줘서도 안 되고 또 고용이 너무 차가워서 이제 경기 침체 네, 아니냐.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는 네.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공포감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적당히 식어가는 모습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예, 맞습니다. 상태요. 예. 이런 골디락스 모습을 금요일에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지난 여름 이후로 이제 고용이 결국에는 부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JP 모건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 금요일에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침체 우려를 키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주 후반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감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 TP, 그러니까 목표가를 거의 24만 원까지 제시했는데요. 네.
가격 인상의 나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같은 뭐 오늘 하루는 어쨌든 메모리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네, 올라서 뭐 그쵸. 당연한 그런 뭐 조정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예. 월요일에 나왔을 때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리뷰하면서 메모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메모리 이야기가 결국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식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시티에서도 이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이제 디램이 144%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 낸드 부분은 이제 87% 올해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기존보다도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는 네.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가져왔던 거는 뭐 젠슨 황이 CES에서 이제 메모리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영향이 그것도 크죠.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빅테크 향으로 아무래도 디램 가격을 70%나 인상을 하겠다라고 통보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이 네,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결국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제 따라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도 이제 같이 샌디스크도 대단했죠. 네, 예. 샌디스크 이제 작년에 이제 수익률로 1위인데도 불구하고 500% 넘게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한 50% 네. 넘게 또 네, 뛰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샌디스크는 오늘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뭐 올랐다 내렸다를 이제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이제 투자 의견만 보더라도 샌디스크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00달러에서 39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UBS에서 오늘 이제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오늘 당장 하루는 쉬었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조금 더 움직임이 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25년에도 수익률 1위였던 기업들이 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흐름이 결국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약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게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듯하죠. 메모리 슈퍼 사이클.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8일부터 주요 원자재 지수 리밸런싱이 또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원자재 리밸런싱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전 세계 원자재 펀드들이 추종하는 두 가지 거대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GSCI와 BCOM이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들이 지금 이벤트가 매년 월 초에 비중 조절을 하는데요. 네. 이게 올해는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약 5거래일 정도 리밸런싱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른 원자재들의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25년에 많이 올랐던 원자재라고 하면 바로 금이랑 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은의 대규모 매도가 조금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리밸런싱 규모가 약 1,800억 정도, 1,800억 달러 예.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는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8일부터 14일까지 약 5거래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비중이 조금 축소를 하다 보면 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제 그 은 같은 경우에는 3% 후반 하락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시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클 수 있고 좀 14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네. 원자재에 대해서는 좀 좀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 된다.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원자재 쪽에서 많이 큰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PB님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은데 금과 은 관련주들이 리밸런싱 기간 동안 현지 시간 14일까지라고 합니다.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일 듯하고요. 자, 간만 미국 증시에서 핫했던 세 가지 이슈 체크해봤고 이젠 특징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으로는 TSMC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TSMC가 오늘 8일이죠. 오늘 8일에 12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TSMC 실적을 달마다 확인을 하는데 10월과 11월에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만약에 오늘 12월 성적표까지 합쳐지게 되면
12월 성적이 잘 나온다 하게 될 경우에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을 하고요. TSMC 4분기 실적은 1월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고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12월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실적 발표 전에 좋은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이제 TSMC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1월 1일자로 미국에서 이제 TSMC 중국 난징 공장에 장비 반입을 이제 연간 수출 라이선스를 공식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결국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장비 가져올 때 그냥 원래는 매번 허가 없이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TSMC 자체가 파운더리 회사기 때문에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장비들을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거를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게 해준다라고 이제 승인이 나온 거고 결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관련해서 좀 우리가 우려했었던 최악의 규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TSMC가 여전히 예외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월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좀 더 올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좀 좋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계속 좋아지다 보면 결국에 파운드리 대장인 TSMC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잠깐 이제 우리가 잊혀졌지만 결국에 빅테크의 자체 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TSMC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TSMC까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를 TSMC 짚어주셨고요. 그 두 번째 특징주로는 앨범알 들고 오셨는데 네. 귀금속과 관련된 얘기를 앞서도 좀 잠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리튬 가격 상승 조짐과 함께 이제 뭐 앨범알의 반등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앨범알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앨범알 자체가 이제 전 세계 1위인 리튬 생산 업체인데요.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움직이면서 앨범알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리튬은 수요보다 이미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공급이 먼저 줄어들고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앨범알은 이제 비용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가격은 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제 큰 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앨범알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리튬 생각하면 전기차 시장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튬이 이제 전기차 시장 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결국에 우리가 올해 이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에도 리튬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ESS 시장 자체가 1년에 30%에서 40%씩 이제 대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아무래도 리튬 가격의 하방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앨범알의 주가에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TSMC와 앨범알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